자, 첫 번째 신통한 헤드라인 열어드리겠습니다.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함께 재판을 받았는데요. 오후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최순실 씨가 갑자기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. 재판부가 휴정을 선언할 정도였습니다. 왜 그런 거죠? 예, 어제 재판에서 이제 정유라가 이재용 회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증언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 녹취록에 대한 증거 조사가 있었는데 네. 증거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내용을 낭독을 하잖아요. 예. 근데 최순실 씨는 딸이 이재용 회장 공판에 출석해서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이런 말은 들었어도 네. 그 내용을 직접 들었던 거는 아마 어제가 처음이었을 거예요. 네. 사실 이번 국정농단의 단초는 정유라 아니었습니까? 네. 국정농단도 참 뭐 2대 승마비리부터 2대 학사비리부터 승마 지원까지 너무 이렇게 조악하게 어떻게 보면 치맛바람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일이 커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다 자기 잘 되라고 한 건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이런 배신감도 들 수 있고 그래도 또 딸이고 엄마니까는 혼자 아기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이런 뭐 착잡한 마음 때문에 그 개정이 되자마자 8분 만에 그렇게 울음을 터뜨렸던 게 아닌가 대성통곡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물론 딸 정유라가 직접 읽은 낭독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신 읽었지만 아마 그 말투는 고스란히 딸의 그 육성이 묻어 있었을 겁니다. 엄마인 최순실 씨 그 녹취록 낭독을 들으면서 심정이 어땠을까요? 뭐 저희가 직접 알 수는 없겠지만요. 그러니까 추측해 본다면 그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처음에 그런 배신감에다가 이런 결국 정유라 씨의 증언 때문에 지금 최순실 씨나 박 전 대통령 모두가 지금 위기에 몰리지 않았습니까? 그런 답답함, 또 뭐 그런 처지에 대한 비관, 뭐 이런 것들이 좀 뒤섞여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면 이제 재판이 끝난 다음에 딸인 정유라도 네. 자기의 녹취록 낭독을 엄마가 듣고 대성통곡을 했다는 소식을 이제 딸이 들었을 텐데 네. 딸 또한 심정이 복잡했겠군요. 뭐 그럴 수 있겠는데요. 네. 저는 뭐 오히려 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래요? 왜냐하면 예.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그 어차피 그 최순실 측에 불리한 증언을 한 게 네. 목적을 갖고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예컨대 장시호 씨처럼 예. 검찰 측이나 특검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해서 뭔가 구형 등에서 배려를 받겠다라는 네. 확실한 목적을 갖고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그러다 보면 마음은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마음은 아팠겠지만 그 어차피 결심한 거고 그래서 어떤 큰 심경의 변화나 그런 것들은 없지 않았을까. 예컨대 뭐 최순실 씨가 저렇게 법정에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해서 정유라 씨가 이를 계기로 해서 다시 또 증언을 번복한다든지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. 결국 딸 정유라 씨의 증언이 최순실 씨 엄마를 궁지로 몰아넣은 셈인데요. 딸 때문에 시작된 일이 그 일이 다시 이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셈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. 예, 그렇죠. 사실 뭐 정유라 씨의 증언 자체가 네.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되는 셈이거든요. 네. 사실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삼성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최순실 씨 딸 정유라에 대한 그 지원 자체가 그 개인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올림픽에서 승마의 그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승마협회 전체에 대한 지원이었다. 그렇기 때문에 정유라 씨 한 사람을 콕 집어서 한 것도 아니고 네. 여러 사람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유라 씨는 one of them 그 중에 한 명이었다고 주장을 했지 않았습니까? 네. 근데 정유라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? 이 정원에서 왜 엄마 나만 지원하느냐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있어라. 그래 네.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유라 한 명만 콕 집어서 지원했다는 그 자체를 반증해주는 하나의 그 이야기일 수 있는 거이고 또 하나는 삼성은 일점 정유라 씨가 하었던 말들이 어디까지는 삼성 소유라고 이야기했지만 네. 지금 그 정유라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엄마는 내 것처럼 타라고 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내 말이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삼성의 그런 뇌물이 아니라는 공여가 아니라는 주장 자체를 허무는 셈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정유라 씨의 증언 자체를 원래 했을 때부터 이 최순실 씨 변호인이 강력하게 반발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정유라 씨의 증언 자체를
그러니까 회유와 협박에 한 것이기 때문에 채택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제 법정에서는 채택을 한 것이죠. 바로 그 때문에 최순실 씨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도 있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 자체가 채택된 부분에 대한 상당한 그 심적 허탈감, 그러니까 심적 또 뭡니까 이 하나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상당한 이 통곡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딸이 하는 이 증언은 본인 엄마에게도 불리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도 불리한 내용이잖아요. 그렇죠.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옆에 앉은 박 전 대통령에게 좀 미안했겠어요. 저는 뭐 그 정도의 생각할 겨를 자체가 별로 없지 않을까 예. 생각합니다. 지금 뭐 재판이 진행되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같은 경우는 네. 어떻게 보면 좀 각자 도생의 입장이거든요.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제 최순실 씨가 통곡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자신의 그러니까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나는 모른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데 대한 서운함도 저는 작용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순실 씨는 한때 딸과 인연을 끊겠다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는데 지금 현재 서로 연락 안 하고 있죠? 예, 일단 뭐 최순실 씨는 지금 수감돼 있기 때문에 최순실 예. 직접 연락할 수는 없을 테고요. 예. 결국 연락을 한다면 변호인을 통해서 네. 하게 될 텐데요. 지금 저희 출입 기자들이 물어본 바에 따르면 변호인은 정유라 씨와는 연락이 안 되고 있다. 지금 어디에 지내는지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정유라 씨가 전화를 뭐 아마 변호인 측에서 연락을 할 수 있을 텐데요. 전화를 아예 안 받는 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. 네.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재판을 받는 내내 정면만 똑바로 쳐다본다든지 옆에 누가 앉든 이제 눈길을 주지 않았는데 그랬죠. 이번에는 최순실 씨가 이렇게 뭐 울음을 터뜨리자 그걸 바라봤다고 그래요. 잠시 쳐다봤다고 합니다. 예. 네, 표정은 무덤덤했고요. 예. 그동안에 지금 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그 정면만 응시하고 웬만한 사람이 들어와도 다른 쳐다보질 않았는데 예. 이건 뭐 옆에서 우는 상황이니까 안 쳐다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예. 근데 뭐 어떤 특별한 뭐 의미를 두기보다는요. 저는 그냥 왜 그러지라는 정도의 반응 아니었을까.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.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뭔가 박 전 대통령도 거기에 뭔가 반응을 했다면 그 이후 상황이 좀 달랐을 텐데 법정에 들어갔던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뒤에 이어진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한 20여 분간 졸았다고 합니다. 상당히 고개가 끄덕끄덕거릴 정도로 졸았다고 하는데요. 네. 그런 걸로 봐선 뭐 그렇게 최순실 씨가 운 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은 어제 법정에서 처음으로 노태강 문체부 차관과 대면했습니다. 노태강 차관은 그 이전에 체육국장이었을 때 박 전 대통령에게 참 나쁜 사람이라 이렇게 찍혀서 좌천됐다던 사람이죠. 그런데 어제는 서로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. 두 사람이 만났는데 박 전 대통령이 안 쳐다본 거군요. 예, 이제 노태강 국장은 이제 2013년 5월에 승마대 판정 시비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고 예. 양쪽 다 문제가 있다 이런 보고서를 냈다가 예. 나쁜 사람으로 찍혀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좌천되고 네. 그 사람 아직 있어요? 그 말 때문에 2016년 5월에는 이제 강제 퇴직을 당한 그런 사람이잖아요. 예.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던 거는 유진용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빤히 쳐다봤다 그러거든요. 예. 근데 유진용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하고 직접 대면 보고를 했던 사람이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대면 상황에 대해서 저 사람이 혹시 틀린 말을 하나 안 하나 이게 궁금해서 네. 짚어내고 싶은 그런 생각에 이렇게 빤히 쳐다봤을 것 같은데 노태강 전 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.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네. 또 어느 정도 지금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래서 이게 안 쳐다봤던 것 같은데 노태강 전 국장이 어제 이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거는 그 직권남용 사직 강요뿐만 아니라 삼성의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해 가지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얼마나 관여를 했는지에 대한 또 이제 간접 증거도 될 수 있거든요. 네. 저번 탄핵 심판에서는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사직을 강요한 인사 조치를 한 사실은 맞지만은 사익을 추구했는지 내용은 불명하다 그랬어요. 근데 네. 그때는 뇌물이 쟁점이 아니었고 이번 형사 재판에서는 뭐 안종범 수첩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한테 승마협회 지원을 부탁한 사실, 그다음에 김종 차관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유라를 직접 언급했던 이런 증거들이 드러나면서 이제 사익 추구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구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죠. 네. 노태강 이 차관은 이제 법정에서 작년에 사표 제출을 받았을 때 그건 이제 강요받았다 뭐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자신이 좌천된 이유가
박 전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다. 뭐 이런 취지로 증언을 했어요. 그런데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? 지금 노 차관은.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하는 걸 본인이 직접 들었다는 거는 아니고 네. 2016년 5월에 사직을 강요를 할 때 예. 그러면 퇴직 대신에 더 안 보이는 곳으로 인사를 해달라고 문체부의 강모 과장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은 예. 거부를 당했고 강모 과장도 장관의 윗선이라서 장관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. 네. 근데 지금 증거가 노태강 전 국장의 저런 증언뿐만 있는 게 아니라 지난 6월에 유진용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뭐라 그랬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대면 보고를 할 때 노태강 진재수 국장을 콕 집어가지고 나쁜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쁜 사람이라 그러더라 하면서 이렇게 인사 조치를 지시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. 예. 그리고 얼마 전에 김기춘 실장에 대한 그 재판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? 거기 판결문을 보면은 김종덕 장관의 지시를 받은 문체부 강모 과장이 그다음 지시에 따라서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는 노태강 국장에게 가가지고는 사직을 얘기를 했고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.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된 게 그다음에서 재판부가 또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은 이 김종덕 장관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수행을 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난 상황입니다. 네. 자, 이런 관련 내용들을 이제 노태강 차관이 증언을 하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고 합니다. 이거는 전면적으로 부인한다 그런 뜻입니까? 뭐 그런 뜻도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것 예.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예. 추측해 보면 예. 좀 전에 그 전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노태강 그 차관 같은 경우는 네. 승마협회 감사를 하다가 최순실 측에 불리한 네. 감사 보고서를 내서 좌천이 됐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사실은 이 좌천될 때 그 와중에 이제 감찰을 받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보통 정부에서 공직자들을 내칠 때는 예. 그냥 특정한 사유도 있지만 대부분 감찰하고 같이 묶어서 내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. 당시 노태강 국장도 감찰을 받았고 그 감찰 과정에서 고가의 바둑판 이 사무실에 있었던 것이 적발이 됐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 박 전 대통령 머릿속에는 이 바둑판 받은 것이 뇌에 박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네. 박 전 대통령이 이전에 그 노태양 국장을 향해서 노태양 차관을 향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거는 이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그것이 박 전 대통령의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거 아닌가. 그래서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은 이 행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노태강 국장이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잘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노태강 차관은 어제 재판 중에 방금 말씀드린 이 바둑판, 고급 바둑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. 본 적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. 근데 어떤 재판이든 대개 검사, 그다음에 피고인의 변호인, 검사와 변호인 측은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겠는데요.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는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. 근데 어제는 뭐 태도를 문제 삼아서 신경전이 있었다고 그래요?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도 재판이 안 풀릴 때는 종종 그렇군요. 있어요. 예. 저번에 왜 이경재 변호사도 법정에 맞는 용어를 쓰라고 하긴 검찰 그렇더군요. 측하고 신경전을 벌인 적도 있다고 하고 예. 어제는 또 더군다나 검찰 측 증인 노태강 전 국장이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증언을 이렇게 하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이게 신경이 날카로워지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저번에 그 유영하 변호사하고 유진용 장관도 증인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부딪힌 적이 있어요. 뭐 네. 반말을 하니 어쩌니 하면서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뭔가 이렇게 재판 상황이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런 유죄 선고도 있었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변호인 측이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졌다.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네, 어제는 특히 이 박 전 대통령 쪽 변호사가 검사 쪽을 향해서 아마 검사가 턱을 괴고 자신을 바라봤던 모양입니다. 왜 턱을 괴고 바라보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. 그게 가능한 겁니까? 근데 법정에서 턱을 괴고 앉아 있었다면 그거는 바른 건 아니죠. 예. 피고인이기는 했지만은 몇 년 전에 조현아 씨 있었잖아요. 조현아 씨도 이렇게 턱을 괴고 있다가 재판장한테 지적을 받았다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예. 이거는 지적할 만한 것 같습니다. 네.